우머스 플레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옥 작가님, 우리 김용미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예, 지난주도 뭐 어마어마한 젠더 이슈들이 많이 터졌었죠. 아니 예. 그 저기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돼요. 아, 이게 곳곳에 좀 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숨겨놨다 왜 하나씩. 합있냐고 이게 물어보시는 보니까 것 이선옥 같은데. 작가 못 쉬게 뭔가 자꾸 이렇게 아니 입이 터지는 것 같아. 타이밍이 하필 또 이게 방송 이제 심의에 관련된 게 터지고 나서 예. 이순옥 작가님 쉬신 거 왠지 그림이 네, 자꾸 외압 외압이었냐, 받느냐고 예. 물어보세요.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인가. 약간 나란 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같이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그만하세요 하면서 한몫 챙겨서 나가신 거 아니죠? 아니, 한몫이나 좀 챙기면 네, 네. 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실 때 찹쌀떡은 몇 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홍두시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 지난주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야동 사이트를 다 차단이 돼서 네. 굉장히 좀 논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잖아요. 이게 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더 이야기를 지난주 해볼까요? 방송에 AS 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하신 걸로부터 뭐 달라진 예.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라기보다 지난주 저희가 말을 했을 때는 그게 막 이제 차단 조치를 시행한 직후라서 네네. 저희도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차단 조치에 사실 항의하는 말이 주였는데 네네. 이제 그 조치가 시행된 후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뭐냐면 이거는 뭐 여성들에 대한 그 성범죄를 긴급히 해결하기 위한 뭐 불가피한 조치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거를 다운로드 하는지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청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 반론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오늘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게 정확해야 합니다. 예, 네. 필요할 그러시죠. 것 같아서 네네. 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그 SNI 이게 필드 차단 방식이라고 해요. 네네. 그동안에 HTTP까지를 그전에는 그 URL이라고 하죠. 그거를 차단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HTTPS라고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된 개인의 드러나지 않는 이력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이제 접속을 했다면 네. 근데 그 암호화라는 것 때문에 HTTPS를 일반 그 기업들도 사용하는 게 이제 확장된 추세였다고 해요. 네. 개인 이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정부가 그 방식을 쓴 사이트들을 접속 차단을 하기 위해서 쓴 방식이 네. 지금 말하자면 방통위가 이게 해명하고 나서 SNI 방식이라는 SNI. 거죠. 네. 예, 그 차단 방식으로 했는데 필드 차단 방식이죠. 예, 그게 지금 뭐 800 거의 1000개쯤 지금 차단 대상이 됐나 봐요. 네. 근데 거기에는 꼭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도박. 일부 사이트들. 여성들은 그 네. 낙태약, 피임약, 그 미프진 판매 사이트까지 막혔다고 막 당황해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법 도박이나 뭐 음란물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한다는 명분인데 네. 그 이전보다 어쨌든 사실관계에서 얘기하자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규제 방식이다. 이전 단계보다. 왜 강력해진 규제 방식입니까 이게? 그 전에는 HTTP라는 그 네네. URL을 차단했다면 HTTPS라는 것은 보안을 더 강화한 방식인데 그걸 또 깨는 방식의 차단 방식을 쓴 거니까 네네네. 이전보다 더 강화된 방식의 이제 차단 조치라는 거죠. 네네네. 그 SNI 차단 방식의 특성상 어느 사이트에 접속한지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알 수 있는데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감청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예. 기자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누군가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투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또 그 뭐 풀로 봉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누가 어느 누구에게 보내는지 이건 알 알아. 수 있다는 겉보면 거죠. 알아. 예, 그러니까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개 사이트에 접속한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그렇죠. 노출되는 걸 바라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이다라는 그래서 HTTPS를 측면이죠. 쓰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어쨌든 들여다봐야 차단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부 해명은 방통위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고 지나가지만 누가 뭘 받는지 아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이트를 거기서 딱 차단시키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정보화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해명의 허점 혹은 왜곡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감청을 한다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어디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이거를 그러진 뭐 고려한다든지 않겠죠. 예.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은 네네.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통령이 된다고 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솔직히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떤 놈 한번 죽여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것은 다 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어떤 권력이든 기관이든 선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선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믿어요. 저는 믿지만은 다음 정권 황교안 정권이라 그러니까 난 못 믿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들의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선의가 있는 정권은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권 믿을 수 없다라는 자체가 어차피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 개인 정보인데 그렇죠. 개인 정보에 나는 일부만 알았으니까 이거는 감청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는 네가 뭘 말씀이시죠? 거기서 뭘 다운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기했던 건 그 문제가 아니다. 네네. 뭘 다운했고 이걸 들여다본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미 이게 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적 권리를 이미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 조치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이 방식은 외국에서 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통위가 해명으로 내놓은 외국에서 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국가들의 예는 HTTP를 차단하는 거지 HTTPS를 차단하는 이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반박이 들어갔고요. 그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에서 방식인가요? 이 방식을 쓰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 뭐 2개 국가라는 그래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이전 정부가 개인들의 인터넷 검열을 계속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싣겠다라는 공약도 한 바가 있는데 네. 왜 하필 이때 이 정부가 이 오명을 쓰느냐라는 이제 문정부를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불법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뭐 정부가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위헌적인 조치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은 일단 사적인 정보예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네. 내가 왜 그 업자는 알 수 있는데 왜 정부가 하는 것만 넌 업자한테 네 정보 이미 다 주면서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 인터넷 망사업자는 안다. 망사업자는 저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망사업자와 국가의 지위를 구분해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예를 들면 현희 씨랑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갔다 와 주소를 얘기해. 이거는 우리가 암호화된 정보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걸 제3자인 국가가 듣고서 그걸 관리하거나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훼손하는 네. 침해하는 저는 조치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대안도 없이 왜 반대만 하냐. 이런 말로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는 모든 사안에 얘기할 수 있죠. 테러방지법도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테러라는 국가적인 전 국민의 목숨이 달린 위험하고 네네. 시급한 사안에서 네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그 논리로 맞섰던 것 아닙니까? 그게 당장 나에게 테러의 위협이 와서 안 와서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이제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갈지 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방식을 쓰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방식을 찾아라. 라는 그러니까 이제 겁니다. 지난 정부 때 보면 알겠지만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어떻게 뒷조사를 했습니까? 탈탈 털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들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거 저기 뒷조사한 거 좀 줘봐라. 저도 블랙리스트 올라갔었는데 저도 털렸을까요? 너는 족도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이 이 방식을 쓰지 않는 게 왜 쓰지 않냐면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네. 그런 권리를 침해한다는 오명을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들을 쓰고 있거나 혹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 지금 방통이나 경찰청에서도 지금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이런 조치가 그 망사업자를 통한 방심위죠. 방심위에서 이렇게 행한 조치라서 이게 민간 독립기구가 시행한 거다라는 해명을 처음 했다가 방통위가 나중에는 이제 진화에 나섰어요. 왜냐하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말로 사실 비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찌됐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일어난 이 분노를 그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것이 야동 문제라고 이렇게 또 가져간 언론도 있었죠. 한겨레에서. 한겨레가 말이죠. 네. 그 시위하는 그 네. 남성들. 그걸 야동화라는 조롱하듯이 시위라고. 기사를 썼나요? 그렇죠. 뭐 네. 저기 야동을 보게 남성들이. 해달라는 시위를 벌인 뭐 네. 시위대 이런 그런 식으로. 시위라고 좀 아이고. 비하를 했죠. 네네네. 근데 저는 야동 보라는 시위면 왜 안 됩니까? 야동을 볼 권리를 달라라는 것도 매우 기본권에 권리다. 해당하는 예, 얘기입니다. 네네네. 우리 사회가 그 주제로도 예전에 포르노 합법화 얘기도 했었고요. 네네. 한겨레는 20년 전의 기사에서도 인터넷 누드 모델 이승희 씨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죠. 나비, 버터플라이. 이승희 예. 씨의 성인물을 버터플라이. 네, 버터플라이. 만드는 버터플라이, 예. 그 성인물 제작 사이트 제작자가 구속이 됐었어요. 오. 그래서 그 제작자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작자가 한 얘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싸워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한겨레는 이런 정보인권 단체랑 같이 그 인터뷰를 따서 표현의 자유, 성인물, 이런 음란물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재하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 사상의 자유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문제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네네네네. 한겨레가 그랬던 매체입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규제 찬성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따서 이태강 교수의 인터뷰를 따서 이거는 시민사회 공론에 의한 규제 조치다. 네네네. 어떤 시민사회가 이 공론화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전격적으로 시행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시민사회가 이거를 동의해주고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여성들의 시급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론화에 대한 결과로 인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포르노 얘기도 혹은 뭐 성인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항의했던 건 포르노 음란물 뭐 야동 규제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정부의 검열 조치에 항의한 거거든요. 그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 집회를 마치 남성들이 야동 못 보게 하니까. 창피한 짓인 것처럼 네. 기사를 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는 거예요, 진짜? 예. 저는 예전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사회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게 지금 현실이다. 오히려 더좀 예,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만약에 있다라고 똑같이 말씀이시죠? 똑같은 일을 박근혜 정부가 시행을 했다면 전 지금보다 훨씬 더 반대 목소리 진보적인 매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검열 조치에 항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광 교수의 또 코멘트가 나오겠지. 그때. 네.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국방부에 이게 불온도서 금서 목록 이런 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나름대로 국방부도 그 불온도서로 지정한 명분은 있어요. 있었죠. 예. 명분은 있어. 예. 총화 단결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안보. 예. 그런 논리들이 있죠. 뭐 언제나 정부를 명분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군인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반대 목소리를 상당히 저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리벤지 포르노나 그런 거 아동 진짜 안 음란물이나 되죠. 몰카나 예. 아이, 이런 그건 절대 안 되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여성들의 피해가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건 맞는 그 현실이 말이에요. 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현실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가 대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조치를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경찰청도 DNA 인식 방식으로 그런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자들이 필터링 방식으로 그 콥스라고 하던가 하여튼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는 그걸 지원하고 빨리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죠. 그리고 업자들에게 어쨌든 최대한 압박을 하고 이런 방식을 네네. 빨리 찾아서 쉽게 시행하는 게 그게 우선이죠, 맞다고 사실. 봅니다. 예, 그게 우선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란이나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런 오명을 쓸 이유도 없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들 혹은 정부의 선의를 믿는 분들의 뭐 의견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국가에게 저는 선의를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예, 예. 선의에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 시민사회가 권리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 국가 권력의 자의성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민주주의 척도가 그럼요. 저는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매체의 발언도 유감이고.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럼 우선 또 광고를 우선 하고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뭡니까? 또 찹쌀떡이죠. 뭡니까? 예, 아이고, 세상에. 예. 공주 알밤 찹쌀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팥이다. 풍년이래요. 올해. 이거 저희 팥 앙금 있고 네. 하얀 네. 앙금 있고 그랬어요. 그거 하얀 거예요. 이거 하얀 거 아, 네, 팥 팥이에요, 아니에요? 팥이에요. 팥이구나. 팥이잖아요. 팥 앙금이 있고 예, 저 하얀 하얀 것 좀 앙금. 주세요. 백앙금. 하얀 거 예, 있어요. 백앙금. 백앙금 예, 좀 주세요. 백앙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공주 밤 하나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밤 부스러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밤 한 알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밤은 그렇습니다. 바로 공주 밤입니다. 예. 맛과 식감이 확연히 달라요. 예. 공주 알밤 찹쌀떡은 공주시에 의해서 특허청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 공주 밤인데 공주 밤이라고 해놓고 네. 중국 밤 집어넣으면은 공주시장이 난리 나죠, 그러면. 대가리 받기로 했습니다. 예. 대가리 받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지난번에 사퇴한다더니 그렇습니다. 아니 알밤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예. 공주시장 좀 아세요? 예? 진짜 몰라요. 시장님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모르는데요. 야, 근데 대가리를 먹는다. 야, 그걸 막 던지는구나. 야, 유튜브는 그래야 살아. 야, 던져놓고 보는 거죠. 그렇지. 예, 네. 내가 머리 박으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자, 공주 알밤 찹쌀떡에는 여타 중국산 밤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오직 찹쌀과 공주밤 팥 앙금으로만 만듭니다. 보존료, 합성, 착색료 이런 거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아, 맛있다. 참고로 공주 알밤 찹쌀떡을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동 보관 후에 자연해도 자연해도 가만히 맛있다, 맛있다. 내버려 두면 처음 그 맛 그대로 보존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공주 알밤 찹쌀떡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와 함께 상품 혜택 아니, 받아보시기 뭐야, 나 다 바랍니다. 먹은 거야, 이거 지금? 다 먹었어. 먹고 싶어서 어떻게 빨리 그러니까요,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찹쌀떡이 원래 입에 좀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전혀 없게 깔끔하게 왜냐면 이렇게. 이게 맛있어요. 100% 찹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거 안 섞었다니까요. 예. 이상한 밀가루 넣고 막 그러진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드린 우와. 것 같습니다. 예. 알밤 하나 저 들어있어요, 아니 완전히. 아,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음. 아, 이거 옛날에 찹쌀떡, 옛날에 그 막 밤에 찹쌀떡 메밀묵 하면서 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너도 좀 올드하구나. 형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요. 눈 높게 형 만들고. 나이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나도 근데 네. 우리 굉장히 오래된 세대에 그러니까 이거 옛날 고3 때나 먹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비쌌어요. 근데 이 밤이 진짜 맛있어요. 네. 밤 맛이. 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드셔봐야 이 맛을 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예. 손에도 눌러보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작가님도 눌러보는 게 먹고. 없어. 예. 저 정말 맛있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맛있어요. 4+1? 그렇습니다. 네 박스를 사면 한 박스가 공짜군요. 예. 아, 요 이번 한 기회에 한번 48,000원 정도가 이제 4박스인데 네. 이걸로 이제 5박스 받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네. 어르신들한테 선물로 드리기 참 좋습니다. 예, 어디 또 인사하러 가실 때나, 그리고 맛있다. 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상견례를 앞두고, 뭐 이럴 때 이런 찹쌀떡 선물로 이렇게 딱 싸가면은, 네,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한테 선물하면 돼요. 10만 원이 먹으면서 먹을 땐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계속 아, 말을 못하게. 그거 먹다가 죽게. 저분 그분을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지난주 그 100분 토론 네. 그 저기 누가 위너입니까? 4명 중에. 아, 재밌던데요, 백분토. 예. 뭐. 나는 그 저기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압도적이더만. 와 화력이. 그러니까 뭐 대단해. 이렇게 뭐 질문을 이렇게 이어갈 때 좀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이준석, 예. 백도 재밌었죠. 예, 최고위원이. 그 상대편의 그 여성 변호사님하고 누구야 그 저기 최태섭인가? 네. 작가. 네. 제 작가. 아, 두 사람은 정말 아주 진짜 아주 처참하게. 아니 네, 마지막에 제가, 네. 그 말 기억나세요? 이제 끝날 때 그 변호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편집되는 거죠? 네. 아, 생방이에요, 라이브요. 그게 끝났어요. 아, 진짜? 네, 마지막에 그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아, 이거 편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편집 없으면 라이브요. 아, 라이브요? 이러고 끝났어 방송이. 근데 저는 그 백분 예. 토론 보고 느꼈던 게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할당제라는 걸 얘기할 때 페미니스트들이 고위직의 할당제나 뭐 정치권의 할당제 아. 이런 걸 주장했어요. 네. 했지만 그날 출연하신 그 변호사께서는 하위직이나 뭐 저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직위에서는 그냥 알아서 뽑아라. 그건 우린 상관 안 한다. 고의만. 고위직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고위직을 그냥 예, 여성만 그러니까, 뽑아라 고위직만. 원하는 건 그거일지라도 네. 보통 이제 외부로 나가는 발언은 어쨌든 정제하고 우리가 왜 고위직 할당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걸 주로 이제 설득하는 논리였다면 네네. 그때는 제가 좀 놀랐던 게 하위직 우리 상관없다. 그거는 채용자가 알아서 뽑고
뭔가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발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노동 조건이 안 좋고 네. 저평가되고 이런 것에서는 누가 일하든 상관없어 라는 거가 왜 문제냐면 거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지금 얼마나 시급히 신장돼가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예. 솔직히 고위직 여성 할당제보다 이 저임금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저임금 직종에 많아요.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거 데이터를 봐도 저임금층의 여성들 분포가 많고 경력 단절 후에 여성들이 갈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 자리, 저임금 자리 이런 것밖에 자리가 없다라는 네네. 호소를 계속 하잖아요. 여기에 여성계가 집중해서 이 노동 조건을 올리고 이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고위직만 고위직이야 달라? 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에 저는 놀랐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해도 되는 시대가 왔구나. 예전엔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 네, 그러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다니. 아, 어쨌든 작가님. 뭐 꿀잼이었습니다. 예. 네. 잠깐 그 최태섭 씨가 했던 말 중에 논란이 됐던 말, 예. 김용균 노동자 관련한 얘기. 네, 김용균 노동자 사례가 나와서 그렇지 뭐 본래 하던 얘기는 남성성에 대한 얘기였죠. 문화연구자니까 남성성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남성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무슨 말인지 얘기인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술 밀가루 좀 닦으세요. 네. 산재의 남성 사망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성별 문제로 봐서 해결되겠냐라는 얘기에 나온 게 산재 문제도 남성들이 그 산재에서 사망 비율이나 위험 비율이 높은 게 사고 비율이 높은 게 남성성이라는 문화도 작용을 해서 그렇다라고 최태섭 작가 네네. 얘기를 한 거죠. 뭐냐면 남성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것을 더 과시하는 것이 더 인정받고. 아, 그게 과시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뭐 평가를 하는 안전장구를 겁니까? 좀 안 하도, 아이, 그 정도 안 해도 나 할 수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남자다운 것. 이런 식의 그렇게 규정을 태도가 내는. 남성성이라는 이게 무슨 문화로 개소리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예,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이가 것도 없네요, 이거는. 예. 작동한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씨가 진짜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약간 어이없는 네네네. 반응을 보이니까 좀 어이없는 최태섭 답변들이 작가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그거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최태섭 작가 개인이 자기 했어요? 계정에 페이스북에 어. 썼는데 썼다가 이제 지웠는데 내가 말하려던 맥락은 이것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사실 부적절했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 그러니까 고위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위직이 여성의 비율이 없다는 게 저는 사실 접근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임신과 출산 이후에 네.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다시 진출하는 모습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네. 말은 전혀 없고 그냥 아, 고위직을 니네들이 안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이 뭐 이렇게 고위직에 임원에 못 올라가는 사실 것이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네. 여성가족부가 또 가이드라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내서 또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 문제랑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예. 말하자면 그럼, 예. 상징성이라는 문화 운동인 거죠. 자, 그 얘기에 앞서서 네. 아니 한겨레를 읽었어요. 네. 읽었더니 어느 팟캐스트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날조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작가의 그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그 우리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아, 우먼스 플레이.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어준, 김용민이 낙곰수하는 친구들이 페미니즘 비판하는 말을 못하니까 여성을 앞세워서 네네. 여성을 앞세워. 그러니까 이선옥 작가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시킨다. 와, 제가 무슨 말 할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우리 이 작가님이 제 노예입니까? 그럼? 사실 저도 김용민 씨가 시킨 거예요. 상상을 해도 그렇게 그 지배자와 종속자 이 프레임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어? 근데 그거는 여성에 대한 모독인 것 같은데요. 여성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는 가정을 왜 하지 못하죠? 아, 오히려 여성에 네. 대한 모독이다. 개인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해요. 예. 그거는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 혹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게 단순화시켜서 네네. 때리는 거죠. 그런 방식은 사실 옳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거- 성인의 감수성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막 무슨
뭐 남성이 자기 대리 여성을 내세워서 뭘 한다 이런 구도는 정말 여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제가 모독을 여기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대리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제가 대리는 술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뭐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불편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존경의 시선으로 막 바라본다는 건데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데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데 저희는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배운다는 자세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뭐 마초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 마초라뇨. 아유, 저도 오늘 어제 집에 들어갈 때 무릎 꿇고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유, 쉽지 않아요. 예. 평범한 남성으로서 우리가 그럼요. 성평등의 세상을 지향하는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장 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좀 계속 좀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네. 그런 쪽으로 편협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그 글 쓴 사람들은 편하죠, 예. 이제 김용민이나 김어준이나 이 낙곰수 부류들은 정말 쳐죽여야 할 그런 마초. 아니 지금 사실 예. 낙검수는 하지도 않고 예. 그 예전에 그 이미지를 계속 네. 가지고 말하자면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기 위한 명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게 식은 아니었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상대가 꼼짝 마라. 아니 비판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사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그렇지. 생각이 아니 다르면. 헌법도 비판하고 대통령한테 미친 새끼에도 무죄로 나온 판인데. 본인의 이제 각자들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뭔가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왜 거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자기 주장에 그러니까 듣고 근거와 싶은 논리를 것만 듣는 가지고 거죠. 하면 되는데 예. 불편한 목소리나 의견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거든요. 전체주의지 그게 예. 파시즘이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존중해요. 네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예, 그렇지 예.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서로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얘기하고 거죠. 예.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보는 설득력을 누가 더 갖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걸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뭐 인신공격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의 문화를 가져가는 거는 이 또 이제- 목소리, 이 예.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들을 만한 예.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다 거부를 하는지 솔직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아우, 근데 그 여성학자가 힘이 이제 어딨습니까? 예. 여성학자가 우리를 딱 지목한 거 보니까 아 이제 표적이 됐구나. 표적이 됐구나. 고시절 다 그래서 저는 지나갔구나. 도망갑니다. 아 도망 왜 도망가? 아, 이거 옴팡 나 혼자 저- 뒤집어 쓰게 생겼네. 저는 아, 예.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시켰어요 황윤이가. 출연료 받고 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요, 요즘. 예.